오늘 피타고라스의 활용이라고 부르는 공식의 노예가 됩시다. 공식 외워야 돼요. 왜냐면 시험 시간 내에 저 딱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이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책은 일단 179쪽으로 보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얘들아 이런 생각 해보자.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직각이 위에 있다고 치자. 자, 직각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 있어. 회장님. 근데 그때 여기 왼쪽 변에 아무 한 점을 잡아요. 자, 아무 한 점. 그리고 옆에 있는 변에 아무 한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옆변과 옆변에 두 점을 찍고 대각선 방향으로 꼭지점을 연결해 보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도 연결해 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전체 직각삼각형 내부에 두 점을 찍고 대각선을 긋고 서로 연결하면 이런 이상한 도형이 나오거든. 계산님 그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증명할 거예요. 결론 먼저. 자, 이겁니다. 옆에 있는 변에 연결된 길이와 아래쪽의 꼭지점들의 연결된 길이와 그리고 방금 대각선 이 두 개를 각각 얘를 A라고 잡고요. 얘를 소문자 B. 자, 그리고 이 대각선의 한 변의 길이를 C,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내가 D라고 줄게. CD야. 자, 그때 다음이 보장돼요. 바로 마주보는 두 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반드시 대각선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언제 가능한지의 때도 알아야 돼. 다시 언제 가능한가? 다시 직각삼각형 내부에 옆변에 아무 점이 찍혀 있고 대각선 연결한 것과 지들끼리 연결한 것들에 마주보는 제곱은 같아진다. 대각선의 제곱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피타고라스 정렬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왠지 증명합시다. 왜일까요? 모양이 달라 보이는데 왜 같을까? 한 번만 증명하고 잘 가자. 첫 번째 뭐야? 한다? 얘들아 일단 안 오겠다. 이 직각삼각형의 각각의 변을 1번, 2번이라고 줄게요. 자, 1번, 2번이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금은 여기 남은 를 3번, 4번이라고 줄게요. 서로 다른 변을 1, 2, 3, 4. 괜찮습니까? 자, 그럼 뭐 하는 개념을 잘 들어봐야 되나? 지금 위에 있는 삼각형을 가위로 자르면 직각삼각형에 세 변이 놓여있으니까 피타고라 정리를 쓸 수 있어. 다시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은 어떻게 돼? 자, 피타고라 정리 사용해보자. 민지야 좀 맞추겠어. 아니야. 자, 해보자. 두 변의 제곱합이야. 봐봐, 이거는 지금은 빗변이 여기니까 A제곱은 1번의 제곱과 3번의 제곱이야. 3, 4, 1, 2, 3, 4였어. 그런가 보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에는 좀 멀리 있는 삼각형. 멀리 있는 삼각형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이렇게 읽으면 삼각형의 세 변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예제곱이 돼야 돼.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뭐야? B제곱은 보장이 된다. B의 테두리 2번과 4번이야. 긴 거.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쓴 거야. 자, 근데 이번에는 빨간 선 두 개를 각각 보자. 자, 각각 볼게. 첫 번째가 여기가 지금 C거든. 근데 C를 연필로 따라가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자, C를 가지는 삼각형. 얘는 지금 직각이 위에 있고 변이니까 피타고라 정 쓰면은 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야. 그러면 C의 제곱도 알 수가 있겠지. 자, C 제곱 분이야. 여기 빈칸 채워보자.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을 같아요. 피타고라 정이니까 1번과 4번의 총 제곱이에요. 오케이? 네. 마찬가지로 뭐 하면 될까? 이번에는 살짝 기울여서 이 삼각형을 집중해 보는 거야. 직각삼각형이네. 그러면 얘를 D라고 넣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마지막 거를 배열하면 D의 제곱수는 D의 제곱 여기 하시면 여기 그러면 얘는 여기랑 여기에 빗변이 저쪽이니까 해보면 2번과 3번이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거의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총 4번 1번, 2번, 3번, 4번을 피타고라 정리를 모두 적어봤어. 근데 적고 보니까 똑같이 만지면 얘들아 여기 A제곱과 B제곱을 서로 더하겠다라는 건 다시
두 개를 더한다는 건 이 조각들의 제곱의 덧셈이겠지. 네. 조각이. 근데 오른쪽도 얘들끼리 더한다는 건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조각 1, 2, 3, 4의 제곱들이 아니잖아. 그럼 어차피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답은 똑같은 거죠. 순서만 바뀌는 거잖아. 어차피 1, 2, 3, 4 1, 2, 3, 4 오케이?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어쨌든 모두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뭐가 돼? A제곱 B제곱은 상대방 C제곱 D제곱과 서로 일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걸 시험 시간 내에 매번 번호를 1, 2, 3, 4 배치하는 건 실전적이지가 않아요. 실제 왜 그렇게 풀 거야? 진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왔어 증명해야지.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뭐하자? 잘 되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일단 저는 편의상 부를게요. 한글로. 자, 마주보는 것 제곱은 대각선 제곱과 서로 같다라는 걸 이걸 마주보는 쪽 대각선 쪽이라고 순서를 부여하면은 항상 같아집니다. 오케이? 증명 끝.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야. 자,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보자. 삼각형 말고 사각형이야. 얘들아, 사각형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각형 보여요? 못생겼죠? 그쵸? 정사각형도 아니고 완구도 아니야. 오케이, 듣고 있니? 자, 그러면 이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이 직각이라고 치자. 다시 대각선이 직각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때 이 사각형의 대각선이 직각이면 그때 자, 이쪽 변의 길이를 A, 저쪽 변의 길이를 B, 저쪽 변의 길이를 C, 저쪽 변의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자, 이때도 성립하는 게 있어요. 직각이 가운데에 들어있을 때는 마주보는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는 것들의 제곱은 반드시 같다. 다른 마주보는 것 B제곱과 D제곱이 된다는 게 두 번째 책에 써있는 공식입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일단 미리 결론을 적고 저는 증명할 거예요. 오케이? 왜 될까요? 왜 항상 같을까? 저거 가운데 응. 4개 있는. 그치. 아까 이거는 두 분들의 길이를 1, 2, 3, 4라고 매겼지. 근데 이것도 A, B, C, D가 한 번에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대각선 부분을 1번, 2번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쪽 대각선 길이 마찬가지로 대각선에 잘린 걸 번호를 3번, 4번으로 배열할게요. 오케이? 1, 2, 3, 4야. 오케이?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4번 써보자.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몇 번 씁니다? 네. 4번 써보자. 자, 그다음 여기서 직각이 발현된 거 맞니? 외곽이니까 직각의 외곽. 자,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은 1번의 제곱수랑 3번의 제곱수는 빗변일 것 같으니까 예를 쓰면은 A제곱은 1번, 3번의 총합이에요. 제곱한 거 더하기 제곱한 거 따라오니? 그 다음 이번에는 이쪽 대각선 그러니까 마주보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왜냐면 직각이 들어있으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의 제곱 되겠지. 그럼 얘의 제곱을 먼저 쓰면 C의 제곱수는 2, 4번의 제곱이 따라오니? 네. 그런가 보다. 자, 그 다음은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그거에 다른 거. 이번 얘들아 B를 바라볼까요? 여기 B 보여요? 네. B를 감싸는 직각삼각형 보여? 네. 이렇게 직각.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제곱과 저거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B의 제곱이 1번과 4번으로 모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거 빠르게 할게. 자, D의 제곱은요? 여기를 바라보시면 돼요. 3번과 2번이거든요. 그러면 3번의 제곱과 2번의 제곱을 볼 수 있죠. 그럼 증명 끝난 거죠? 네. 증명 끝난 거지? 왜? 멀리서 바라봤더니 이 것들의 두 수의 합은 더하고 더하는 건 1, 2, 3, 4예요. 1, 2, 4. 근데 여기는 두 개를 더한다는 게 1, 2, 3, 4 다 들어있잖아요. 4개씩 다 들어있잖아. 4개씩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따로 뭐가 되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더한 수는 일정할 거예요. 더한 수는 일정할 거라서 더한 게 같다라는 게 책에 증명이 써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 하자? 시험 시간이 부족하니까 외우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언제? 직각이 가운데 들어있을 때만. 근데 직각 없으면 그렇게 못 씁니다. 대각선 직각이만 없으면 그렇게 못 써요. 자, 세 번째 패턴입니다. 그거 봅시다. 자, 세 번째 이거예요. 간다. 줄리니. 자, 순서를 보자.
직사각형. 그다음에 못생긴 사각형. 근데 좀 이쁜 사각형. 한번 직사각형을 가정해보자. 직사각형이야. 그럼 얘들아 직사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을 찍어볼게요. 여기 내가 P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공식 겁니다. 직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이 있고 내부의 점으로부터 내 꼭지점을 연결해 봤을 때야. 따라오니까 외워야 돼요. 바로 대각선인데 꺾인 대각선이 얘들 꺾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부르고 2번이라고 부를게. 그다음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부를게. 오케이? 결론 이겁니다. 바로 비슷한 느낌,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 나와요. 바로 1번의 제곱과 2번의 제곱은 같다. 3번의 제곱과 4번의 제곱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우죠? 외우긴 해야 돼. 바로 꺾인 것들의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찍찍을 짝을 짚고 짝을 지으면 서로 같아진다는 건 뭐 직관적으로 외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증명만 해봅시다. 왜 같아질까요? 꺾인 대각선이 있어. 꺾인 대각선. 자, 이것도 증명합시다. 첫 번째 겁니다. 간다. 빨리 간다. 자, 얘 증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자, 보조선이야. 내부의 한 점을 지나는 십자가를 그어보자. 십자가야. 이 점을 포인트,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를 그어봐. 그럼 얘들아,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조선 긋고 보조선 그으면 혹시 보이니? 그러면 이때 생기는 짧은 거, 긴 거 중에 얘를 A, B, C, D라고 부를게요. A, B, C, D.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니, 그러면? 너네 힘 주고 있니? 멍 때리는 건 너희의 신문기야. 오케이? 자, A, B, C, D라고 길이를 주면은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네. 대각선이 1번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은 얘는 1번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저거 제곱이랑 같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AC. 따라오니까 마찬가지로 그거의 반대편 여기 보여요? 여기는 DB 또는 BB. 그럼 여기는 2번의 제곱수는 뭐가 되겠어? B의 제곱 더하기 그 제곱이 되겠지. A, B, C군요. A, B, C, D.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것도 3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A랑 D가 한 변과 한 변인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쓰면은 3번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지? 졸리니? (4번의) 제곱은요? 잠깐만요. 3번 잘못했어요. A 제곱 D 제곱. 4번은 C랑 D에 교차하는 곳이에요. C에 교차하는 곳. 오케이? 따라서 뭐가 됐니? 서로 더하고 서로 더하면 A, B, C, D, A, B, C, D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증명 없이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전 증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외우시겠어? 이거 나중에 시험지 안 보고 문제 안 보고 그냥 바로 써야 돼요. 첫 번째 뭐다? 직각삼각형에 옆변에 점이 있으면 옆변에 두 점 연결 돼 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다. 오케이. 두 번째 사각형의 내부에 직각인 점이 있으면 그때는 마주보는 변의 제곱 A 제곱 C 제곱은 B 제곱 제곱과 같다. 오케이. 세 번째는 뭐다? 직사각형의 한 점이 있으면 꺾인 대각선 두 개는 짝을 지었을 때 같아요. 오케이? 네. 공식 쓰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자, 다음 주 넘겨볼까요? 공식 먼저 설명하고 개념 원리 확인하기 1, 2, 3번이 차례대로 공식 쓰면 돼요. 같아야 되는 것을 공식이라고 봅니다. (1번은)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19
식 쪽이에요? 1번. 일단 짝을 지으면 x제곱과 9의 제곱이 서로 같으니까. 자, 서로 같은 다른 거. b제곱, d제곱. 그치? 지금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계산님? 계산해보니까 이거 x제곱은 81과 더해지면 같을 것이다. 더한 거 더한 거. 근데 36 더하기 64니까 이거 100이지. 네. 그러면 이거 이제 이항하면 x제곱당 가지는 수는 19단위가 답인 거예요. 그냥 구하라는 게 제곱이니까. 자, 2번은요. 대각선이 직각인 그림이 있으면 사각형의 대각선이 직각일 때 공식이 있었어요. 뭐였죠? 마주보는 곳의 제곱. 마주보는 곳의 제곱. 그럼 x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같아질 것이다. 다른 거.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수. 그렇습니까? 근데 계산해 보니까 문자는 문자고 숫자끼리만 정리하자. 49는 36 더하기 25 남산해 보시면 61인 거 알 수 있나요? 네.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항하면 그래서 x제곱은 얘에서 얘 뺀 거. 이만큼 차지하는 거. 오케이? 정답은 그냥 제곱수가 답이에요. 3번은요? 뭐요? 넘어갈게요. 어이? 뭐야? 너무 긴데요 3번은? 그 x 제곱이니까 이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6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다른 대각선의 제곱. 마치 5가 섞여있죠. 서로 섞여있죠. 계산해 보시면 x제곱은 5가 나옵니다. 오케이? 1, 2, 3번은 그냥 공식이 노예가 되자라는 거고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읽으면 틀려요. 자, 앞쪽으로 갈까요? 네, 다음 아래 거는 증명 안 할 거야. 네,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피타고라스 활용이 2번 박스 볼까요? 얘들아, 이거 근데 저번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했던 비슷한 모양이 있었거든? 기억나니? 바로 얘들아, 직각삼각형 위에 직사각형 각 변마다 정사각형을 그리면 호로록 호로록 저롤로 자, 서로 같다는 걸 정했었죠. 저번 시간에.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직선이 아니더라도 자, 각각의 변을 지름으로 하는 컴퍼스를 그리면 반원을 그릴 수 있어요. 다시 컴퍼스를 돌린 거야. 이렇게 컴퍼스 돌려. 기자님, 와, 상당히 좋네요. 학교에서 자식을 했어요. 자, 이쪽 변을 지름으로 가지는 컴퍼스를 돌려요.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긴 면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이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변마다 원을 그리면, 반원을 그리면 결론이 뭐예요? 작은 원, 중간 원, 큰 원이 있을 때 넓이의 합이 일정하다. SR의 작은 숫자는 그냥 번호야. 번째수 S1 제일 작은 거, S2 중간 거, 가장 큰 원은 넓이의 합이 일정합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보진 않는데. 왜일까요? 원의 그 지름 원의 지름이 지름 제곱인데 그게 지름 제곱이니까 넓이가 그러면 그 S1이랑 S2의 지름 제곱은 S3 지금 비슷하겠죠? 같겠죠? 좋아요. 참여하세요. 얘들아, 우리 사각형 1등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각형 1등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가보자. 자, 얘들아, 이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고요. 한 변의 길이를 B. 자, 한 변의 직각에 마주보는 빗변을 C라고 잡을게요.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어차피 우리 저번에 뭐 했었냐면 정사각형의 넓이들이 같아진다 했잖아. 근데 어차피 반원의 넓이 공식인 거지. 원의 넓이 공식은 뭔데? 반지름을 찾고 파이 R제곱이잖아. 파이 R제곱 기억나? 중2 때 배웠어. 반지름을 제곱하고 파이 붙이는 넓이지. 네. 반지름을 찾고 제곱하고 파이 붙이는 넓이지. 여기 반원. 물론 절반 돼야 되겠죠. 여기도 반지름을 찾고 제곱하고 곱하면 파이 곱하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모두 파이가 공통인 문자니까 파이를 날려서 바라봐도 이 넓이는 저랑 같다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하자? 되나보다. 다 해마시면 됩니다. 오케이? 작은 원의 총합은 가장 큰 원 넓이랑 같아진다는 게 저희 책에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었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
파랑이의 넓이가 10이야. 파랑이의 두 번째 게 20이야. 여기는 30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그냥 기본 공식인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얘들아 중1 때 배웠는데 기억나니? 좀 이름이 길었는데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다시 히포크라테스라는 수학자 가상의 인물이 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 의사 아니에요? 응? 의사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서요? 의사 아니에요? 그 의사요? 아, 그렇다셨어요. 의사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히포크라테스 수학자 쪽에 있는데 그 사람의 초승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초승달. 자, 이겁니다. 가자. 자, 각각의 변마다 반원을 그려. 오케이? 각각의 변마다 반원을 그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는 이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아래쪽에 그렸잖아. 근데 아래쪽에 그리지 말고 이렇게 위로 올려보자. 이 원을 위로 올려볼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봐. 그러면 지나가 될 거예요. 이 원을 뒤집어서 올린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제일 작은 반원, 중간 반원, 가장 큰 반원이 포개어져 있을 때 그때 겹치지 않는 부분 보이니? 원과 원에 겹치지 않는 부분 여기 눈썹 모양 두 개 보이니? 네. 눈썹 모양 두 개 또는 손톱 모양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초승달이라고 부르고요. 초승달 이걸 수학자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이라고 부르요. 오케이? 자 근데 이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곡선이고 곡선인데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중1 때 이거 배웠었나요? 아니요. 그래요? 중1 때 배운 사람 많을 텐데 심화 과정에서 이거 뭐였죠? 원? 문제로 이 물이 차 있는 부분을 힘으로 누르면 여기로 깎여요.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직관적인데요. 느낌. 눌러 이렇게 돼요. 물이 차 있는 부분을 눌러. 비닐봉지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왜인지 증명합시다. 다시 한번 두 넓이의 합은 가운데 삼각형 넓이랑 일치한다라는 게 있어요. 증명합시다. 자, 뭘까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로부터 증명이 됩니다. 바깥쪽 원들이 같다는 게 사실 얘도 같은 말이거든요. 볼게요. 간다. 증명한다. 첫 번째, 얘들아. 자, 지금 이 전체 도형을 이렇게 볼게요. 얘들아, 간다. 증명한다. 얘들아, 이 전체 모양을 가위로 잘라보자. 자, 간다. 가위. 얘들아, 혹시 가위를 가져와서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면 툭툭툭 자르면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 가운데 삼각형에다가 다시 이렇게 자르면 떼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오케이? 가위로 잘라서 본 모양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다시 이 그림을 가위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보자. 가위를 이렇게 곡선을 잘라봐. 증명 중이야. 가위를 쑥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를 다 자르면 이렇게 큰 반원 위에 다시 그러니까 이 반원 위에 이렇게 눈썹이 올려져 있는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게 눈썹이 느낌 알겠지? 네. 가위로 오래된 거야. 떼어내. 우리 되겠죠? 자 근데 어차피 전체 도형을 두 번 짜는 거고 모양 똑같죠? 따라서 넓이 합도 일정해야 되겠지? 따라오니? 네. 자 근데 아까 뭐였었죠? 이쪽 작은 반원 저쪽 작은 반원은 이 아래 원 넓이랑 똑같다고 치면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은 서로 넓이가 같은데 지금은 순서를 바꾸면 요 자식이 얘랑 똑같지 않나? 모양은 다르지만 원은 원이에요. 그럼 서로 상쇄시키면 꺼져 하면은 남아있는 것들끼리 자동으로 같겠죠. 자동으로 같아야 돼요. 따라서 전체가 같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비교하면 얘 두 마리가 얘 한 개니까 삭제시키면 얘 남아있는 게 이쪽 초승달 모양의 넓이랑 100%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됐니? 증명 과정이 뭐였어? 가위로 직선으로 자르냐 고곡선으로 자르냐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의심이 됩니다. 이쪽을 물어봤다? 99% 확률로 얘를 구하는 소리.
얘를 물어봤다는 건 얘로 대신할 수 있어. 같은 거니까. 오케이? 초승달 모양은 삼각형 넓이가 똑같다는 거 외우세요. 자, 넘겨보시면 4번, 5번을 연속해서 풀 겁니다. 4번, 5번 연속해서. 자, 4번. 직가사각형 바깥쪽에 원이 반원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넓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딱 봐도 딱 봐도 4번은 35. 몇이 부족하냐면 30파이가 부족하죠. 큰 게 되기 위해서 30파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5번은요. 37. 두 빗근친 초승달 중자를 넓이 더하면 가운데 사각형이 돼요. 그럼 30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30. 그래서 공식의 모예인 거 요 세 개, 그 위에 있는 그 세 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살짝 별도로 곡선 모양의 넓이 2개, 저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외우는 이유는 뭐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요. 시간 빠르게 풀기 위해서. 옆에 보시면 얘들아 필수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공식의 노예가 되면 1번 어떻게 돼 있어? 직각이 맨 위에 놓여 있지. 직각이 맨 위에 놓여 있고 연결돼 있으면 대각선의 제곱은 변의 제곱과 변의 제곱 마주 보는 것 같아지니까 25 더하기 3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비슷하게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 공식이 있을 땐 몇 줄 컷 할 수 있어요. 두세 줄 컷. 좋습니다. 답 나옵니까? 확인 문제 1번. 바로 공식 쓴 되죠? 네. 구하라는 거야. 도형 내에서 이쪽의 제곱을 구해봐라. 저거 더하기 저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 얘는 모르겠어. 그러면 대신할 수 있어요. 바로 얘 제곱 더하기 제 제곱. 이게 공식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랑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도 구할 수 있죠. 어차피 이거 피타고라 정 쓰면은 3대 4대 5니까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니까 25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 정리의 활용. 제곱 붙인 거. 제곱 붙인 게 얘랑 똑같아요. 정답은 25 더하기 64가 답이라 89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1번은 공식이 있는 패턴이야. 자, 2번도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모양이 못생겼지만 직각으로 지나갈 때는 직각으로 가운데 지나가면요. 저거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마주보는 제곱과 마주보는 제곱이 서로 일치합니다. 쌍을 짓고 쌍을 지으세요. 자, 바로 아래 문제 풀까요? 근데 저거랑 좀 다르게 3번은 다른 공식이죠. 필수 문제 2번에 확인 문제 2번은 다른 공식 쓰면 돼요. 물론 옆에 키포인트에 써 있습니다. 옆에 키포인트.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공식이 있죠. 서로 모양새가 다른 공식. 직사각형 내부에 애매한 지점 P가 있고요. 그 위에 떠 있냐? 근데 연결돼 있어. 그때 여기를 P라고 두고 주어진 변은 고작 두 개밖에 없다. 3이 된다와 6이 된다. 근데 구하라는 건 뭐야? 3, 6 줘놓고 다른 거 구해봐. 그렇지. 근데 참고로 구하라는 게 심지어 물음표의 제곱이야. 구하라는 게 물음표 제곱 더하기 물음표 제곱이잖아. 의심을 해야 돼. 구할 수 있었나? 있어요. 공식이 있으니까. 뭔데요? 얘는 얘예요.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2개 제곱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9 더하기 36이어서 45가 최종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이 좀 있으니까 외우세요. 다음 쪽 곡선 모양. 직각사각형 바깥에 원이 지나가면요. 원.
중간 원과 가장 작은 원의 넓이 총합은 가장 큰 반원이 됩니다. 이건 바로 풀어볼까요? 이것도 공식이 있었죠? 직각삼각형 가운데에다가 원이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면적은 일정하다. 같아진다. 나옵니까? 예. 바로 확인 문제 3번은 이 마치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캐릭터죠. 캐릭터의 넓이의 총합은 결국 이쪽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의 2배가 될 겁니다. 다시 더한다는 건 2개를 짝을 지으면 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하고 더하는 건 따랑이에요. 다시 이 반원의 따랑이니까 반원 넓이의 2배. 그러면 결국 그냥 원인 거죠. 그래서 원인 거니까 이 변의 길이가 10이면 반지름은 5인 거니까 파이 r제곱.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 붙이면 정답은 25파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4번 문제는 히포크라테스의 원 또는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모양이 있어요. 자, 이것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과 원에 겹치지 않는 부분을 색칠하면 삼각형 넓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맞추면 됩니다. 다음 나옵니까? 네. 135. 아니에요. 아이고. 54요? 잘했어요. 원을 겹치게 그리면 요런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는 바로 삼각형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주어진 건 15cm랑 9cm고 얘를 모르죠. 직각은 위에 떠 있어요. 위에 떠 있어. 그럼 직각이 있으면 피타고라 정수의 제곱 구할 수 있잖아. 제곱이 예제곱이 되기는 12인 걸 구할 수 있죠. 왜냐면 피타고라 정수니까 제곱이 예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니? 삼각형을 이루는 넓이는 밑변 곱한 높이니까 12에 9 곱하고 절반 함수. 이렇게 나면 54만큼 넓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옆에 내용들은 집에 숙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번 주 빨리빨리 나가니까 숙제 쪼개면 하시고요. 다음 주 넘겨 보시면 중마가 나옵니다. 중마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물 숙제입니다. 아직 10분 남았고 진도가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도형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도형 때문에 애 먹었어. 틀리면서 막 부족하게 맞았다. 근데 여기 마지막 4단원은 4단원 고유한 단원이에요. 도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단원. 독립적인 단원이고, 자, 경우의 수라고 배웁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비슷한 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게 있어요. 그때는 뭐였죠? 제목 이름이? 뭐 가능성과 뭐 있고. 확률과 가능성. 확률 가능성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를 좀 리메이크, 새롭게 다듬어서 나오는 게 2학년에서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라는 걸 한 번쯤은 이름으로도 외우시고 뭐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얘들아 거기다 위에 설명 보시면 얘들아, 자 간다. 거기 사건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사건. 사건은 뭐냐면 얘들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살인 사건, 이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수학에서의 사건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모두입니다. 자, 사건은 뭐냐면 사건 적당한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의 기준, 남자냐 여자냐, 남녀 구별할 수 있잖아. 또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구별할 수 있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건 그 해야 되는 것들의 적당한 기준을 말하는 게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사건은 여러 개예요. 사건은 뭐라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해요. 됐습니까? 거기 책에서 딱딱하게 읽지 맙시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어우, 말해보면 싫어요. 저도 못했는데 저 외우지 못해요. 그냥 같은 조건에서 반복 가능하고 명확해야 돼요. 사건은 애매하면 안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오케이? 명확, 확실. n의 모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적당한 기준이 있으면 그때 그 기준에 들어맞는 사건의 사건을 네모라고 볼게요. 네모. 자, 네모의 경우의 수라는 말이 이제부터 계속 나올게요. 사건의 경우의 수. 바로 뭐냐면 일을 반복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해봤을 때 기준에 들어맞는 결과들의 모든 개수를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결과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경우의 수는 결국 뭐야? 결과의 개수야. 오케이? 그럼 결과의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 근데 사건이라 함은 문제에서 기준이 있을 거야. 나 짝수야, 나 홀수야, 나 소수야. 이런 식으로 말이 적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기준에 들어맞는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이 경우의 수 셀 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 첫 번째, 잘 지키자. 세는 과정에서 여러 번 세시면 안 돼요. 즉 중복이 없게 세야 됩니다. 이건 수학자들끼리 약속이야. 여러 개 있더라도 중복 없이 세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따라오니. 그리고 빠뜨리는 거 없이, 빠짐없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라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셀 때 가장 근본 법칙이에요. 모두 지켜주셔야 됩니다. 중복되게 세면 절대 안 돼요. 빠뜨리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이거야. 간다. 얘들아, 앞에 숫자 놀이 좀 해볼까? 카드가 1부터 10까지 모여있어. 아직까지는 그냥 재료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뭐 할 거냐면 랜덤 박스에서 한 개의 카드를 뽑을 거예요. 자, 10개의 카드 중에 한 개를 뽑아 볼 거야.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얘가 간다.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을 거예요. 뭐뭐뭐. 여기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의 경우의 수. 얘들아, 홀수가 된이라는 게 지금은 출제자가 원하는 사건인 거야. 사건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야. 출제자가 원하는 것들. 지금은 홀수가 주인공이야. 오케이? 홀수가 되는 경우 몇 개입니까? 5개. 그냥 일일이 되면 나와라면은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7이 나오거나 따라서 그것들의 개수 몇 개예요? 5개. 5개. 근데 세는 과정에서 쌤 제가 뽑았는데요, 1 나오고요, 또 1 나왔어요. 이러지 말자고. 아니, 똑같은 게 나올 때는 우리 중복 없이 센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1은 지우고 다시 5개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쌤, 제가 세봤는데 4개던데요? 그거는 너희가 멍청한 거예요. 왜냐면 쌤 다 했어요. 홀수의 경우의 수 4개요. 그럼 망한 거야. 왜? 빠뜨리지 말라는 법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둘을 빼뜨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망한 거야. 그래서 9까지 하셔야 돼요. 5개. 그래서 경우의 수는 무조건 명확한 기준대로 중복 없이 모두 셌다면 하나의 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답이 사람마다 다르면 안 돼요. 쌤, 저는 10개 나왔는데요. 난 12개 나왔는데요.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명확하게 하나의 답으로 나올 때만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고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꼭 지켜주세요. 이거 여러분 문제 풀다가 계속 빠뜨리는데 꼭 이거 지켜주세요. 머리치기의 참고사항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들아, 거기 그 예시는 보이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는 실험이 있어. 그 중에 사건은 뭐냐면 짝수가 될걸? 이런 사건이 있어. 그럼 그거에 들어맞는 경우의 수는 짝수가 될 거리니까 짝수의 모든 결과 2, 4, 6이라서 3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주로 단위를 뗍니다. 뭐라고? 단위를 떼서 말해요. 3가지인데 3개인데 3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하기 전에 옆에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개념머리 확인하기 1번 볼까요? 네,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해. 그때 나오는 것 1번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의 경우의 수. 완성됐습니다.
아니면 일일이 세세요. 빈 공간에 하나 쓰는 거예요. 물음표. 오케이. 자, 1번의 지금 뭐야? 여러 가지 중에서 특정한 기준. 뭔데? 기준은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사건 썼죠? 홀 5 이상이라는 말을 굳이 했잖아. 이 말은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말에 들어맞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그러면 일일이 세면 5, 6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의 수, 경우의 수는 2개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소수가 될 거의 경우의 수는요? 소수가 될 걸의 경우의 수는 수가 뭔지 아시죠? 이거 좀 못하는 점이 있어요. 1도 소수로 우기시던데 안 돼요?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도 소수로 우기면 안 돼요. 1은 아무것도 아닌 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수만 세면 뭡니까? 1부터 6 중에 소수. 2, 4, 5 2, 3, 5 좋아요. 그래서 결국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1은 소수 아니다. 소수가 뭔지 알지? 약수가 1과 자기자 수밖에 없는 이상한 수예요. 이상한 느낌의 수, 소수.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해볼까요? 10가지의 자연수 카드가 앞에 놓여있다고 상상해봐. 눈으로 눈 감고 봤어. 봤더니 뭐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그림이 없더라도 글만 읽고 상상을 해보세요. 잘 나왔나요? 바로 3번째 정답은 5. 두 번째 정답은 3이다. 3, 6, 9니까 3이야. 3, 6, 9. 자, 근데 이제 거기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사건은 지금까지 너희가 푼 거는 한 가지 종류였어. 다시 한 가지 종류. 소수라는 한 가지, 짝수라는 한 가지. 근데 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건과 또는이라는 접속사를 붙일 거예요. 영어 배웠죠? 영어? 또는 접속사죠. 영어는 뭐죠? 오알이요. 자, 어쨌든 또는이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이런 전체 경우 수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어 시간이야. 또는의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약속이 이겁니다. 앞에가 들어맞는 거나 또는 뒤에가 들어맞는, 즉 앞에 있는 모든 결과의 수를 내가 n개라고 부를게요. 손으로 세보니까 들어맞는 이 기준에 맞는 개수가 n개라고 치자. 그 다음에 뒷사건에 만족되는 이 기준을 지키는 모든 결과의 수를 내가 n개라고 부를게요. 믿었습니까? 그때 또는의 개수는 약속입니다. 더한 걸로 받아들이자. 이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에 일어날 일과 뒤에 일어날 일에 모두 센 것들의 총합,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더한다. 또는이면 더한다라고 알려줍니다. 믿었습니까? 이든이.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 어떻게 읽혀지니? 동우야. 네. 또는이면 더한다가 자연스럽지. 왜죠? 얘 또는 얘가 보면 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는이라는 건 둘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진행된 거니까 얘 들어맞는 거는 서로 있을 거라고. 짝수가 되는 홀수가 되는 앞의 기준 개수는 뒤에 거랑 상관없이 셀 수 있다고. 근데 그러거나 다음에 들어가는 건 서로 다른 결과가 있을 거고, 이 결과를 빠짐없이 중복 없이 잘 셌다면, 경우의 수의 법칙대로 잘 셌다면 잘 세진 것들이 더한 게 부드럽게 잘 세지겠죠. 서로 부드럽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더한 만큼이 경우의 수로 받아들이겠다. 오케이? 거기 책에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앞에 일어날 일과 뒤에 있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때는 더한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서로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시 문제로 볼까요? 자, 일단 3번 문제야. 3번 문제. 서점에 갔더니 앞에 수학 참고서가 많이 있어. 옆 동네에는 영어 참고서가 많이 있다고 치자. 글을 잘 읽어봐. 그치? 수학 5개, 영어 4종류가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 1번. 수학 참고서 한 권을 산다의 경우의 수. 산다. 이 경우의 수는 수학이니까 5점. 두 번째 문제는요. 영어를 산다라는 건 말이 되려면 4개잖아. 4개 있으니까 4개. 오케이? 근데 마지막 질문은 뭐야? 해야 되는 것이 읽어보니까 또는이야. 왜냐면 영어 참고서 또는 수학 참고서를 사고 싶은 거니까 그 결과들의 모든 개수는
더하듯이 5 더하기 4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또는이면 더하는 거야, 승리가?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세 번째 박스는 말로 할게요. 자,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네모가 된다, 그리고 뒤에 게 된다. 그럼 네모 그리고 세모의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이 말투를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일과 뒤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 근데 동시에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둘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일어날 경우를 n개라고 부르고 뒤에 일어날 일의 개수를 n개라고 부르면 서로 곱한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일 때 곱한다. 왜? 둘 다 사용 진행하고 연이어서 진행한 전체 결과를 세란 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것 따로와 뒤에 것 따로의 세진 것들을 모두 곱하면 그리고의 개수 또는 동시의 개수, 연달아서의 개수, 두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싶을 때의 개수가 그리고라는 말로 붙일 거예요. 믿었습니까? 근데 수학자들은 정직하게 그리고라고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책에서는 그리고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동시에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곱한다 해요. 다 모두 이것들이 다 곱하는 거야. 곱하기야. 그래서 그리고라는 표현, 동시에라는 표현, 그리고 앞에 거 연달아서 뒤에 거 연달아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모두 그냥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한다랑 같은 표현으로 볼 겁니다. 거기 책에 있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거기 3번의 초록색 참고사항 보입니까? 문제에서 동시에라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 뭐뭐 하고 나서라는 접속사가 잘 붙어 있다면 그것들의 경우의 수는 곱한 걸로 취급해도 된다. 오케이? 곱하듯이야. 자, 4번 넘어가고 싶시다. 자, 4번이요. 빨, 노초, 세 종류 티셔츠가 앞에 옷장에 들어있어. 상상해봐. 그리고 세 종류랑 검보, 파, 흰 네 종류의 바지가 여기 앞에 있어. 자, 그때 1번은 뭐야? 티셔츠를 고른다의 경우의 수는 3개니까 3개. 3. 바지를 고른다의 행동 몇 개 할 수 있어? 바지. 그러니까 4개 있지. 근데 그럼 위에 것도 입고 아래 것도 입으면 전체 몇 개라고 말하면 돼? 더한 게 아니라 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곱할 때예요. 왜냐면 둘 다 해야 되잖아. 바지와 상의를 입어야 부끄럽게 나가지잖아. 그래서 둘 다 입어야 되니까 곱한다라고. 3, 4, 12. 이랬니? 모든 경우의 수는 12인 거야. 아래 문제는요. 자,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상상해봐. 서로 다른 물건이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일단 뭘까요? 자, 5문제 해봅시다. 동전이야. 한 편의상 100원짜리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는 주사위라는 마법의 주사위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첫 번째 뭐야? 일단 동전부터 던져. 일단이야. 앞에 거만 세요. 동전에게 쓸게요. 앞이 나오냐는 뒤가 나오냐는 앞, 뒤. 두 가지의 결과를 쓸 수 있죠. 이거거나 저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던졌다고 치면. 이번엔 주사위 던져봐. 상상해봐. 주사위 던져봐. 뭐 나올 수 있니? 1, 2, 3, 4, 5, 6 중에 하나. 6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와 결과를 모조리 센 뒤 뭐하자? 앞에 거는 뒤에 거를 곱하자가 자연스럽다. 이게 동시인 거야. 동시. 따라. 한 번에 일을 처리할 때는 곱하면 돼요. 오케이? 정답은 12가지. 따라오니? 근데 2번은 뭐니? 5번에 2번은 뭐야? 동전은 무조건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가 무조건 나오는 경우는 몇 개 있을까? 3개. 동전은 무조건 홀수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그거는 앞에 거는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인 거고 얘는 1, 3, 5 중에 홀수 3개 중에 하나니까 그들끼리 곱하면 한 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동전은 뒷면, 주사위는 5 미만 나오는 건 몇 개야? 4개. 네 가지 하시면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실게요.